출소 첫 일정이 노무현 참배로 정했습니다. 이젠 그야말로 친노와 친문, 구심점이 없는 친노와 친문에 거의 내가 적장자다 하는 김경수 사면 잘한 일인가 하는 얘기를 논평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어제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에서 공식화를 했죠. MB 사면, 또 김경수도 사면, 이렇게 쭉 명단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초점은 역시 MB와 김경수의 사면으로 초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그 명단이라든가 전체적인 대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제 논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B와 김경수가 특사 대상에 포함돼서 사면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일단 명단을 한번 볼까요? 명단을 조금 키워주시죠. 정치인 9명입니다. 정치인 9명. 잔영 집행면제 및 복권이 1명이다. 바로 MB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15년 징역 벌금 82억을 면제했다. 앞으로 남은 자녀 형기가 15년 남았고요. 벌금도 40몇 억을 냈고 아직 82억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다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벌금도 내지 않게 돼 있죠. 예,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된다 하는 얘기는 2명입니다. 이 김성태와 전병헌 전 의원인데요. 예, 김성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를 했죠. 원내대표를 하고 드루킹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국회에서 농성을 하는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텐데요. 그 김성태입니다. 딸의 그런 KT 입사 여기에 문제가 돼가지고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바로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됐다. 김성태는 지금의 여권이죠. 자유한국당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고, 전병헌은 뭡니까? 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서울 동작구가 지역구 의원이었는데요. 이분들은 복권이 됐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권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 제한된 족쇄를 다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 형 선고 이전으로 돌아간다. 복권으로 하면은 이른바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총선 출마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계속 보여주시죠. 화면에. 네, 조금 더 위로 올려봐 주시고요. 예, 김성태, 전병헌까지 설명을 드렸죠. 예, 또다시 복권, 이 6명이 더 있는데요.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최구식 전 의원, 강훈태 전 광주시장, 홍희식 전 화순군수, 이 복권 6명도 마찬가지로 이제 족쇄가 풀려져서 이 피선거권이 회복, 즉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계륜, 신계륜, 강훈태, 이 사람들은 다 민주당 이 계열 소속이고요. 이병석, 이완영, 최구식은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전직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숫자적으로 조금 많지만 여야가 고루고루 들어가 있는 상황이시죠. 주요 공직자 66명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의해서 사법처리를 당했는데 형집행 면제 및 복권이 당했다. 복권이 돼 있으면 최경환 의원도 본인이 희망하면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잔영 집행면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바로 요게 지금 이제 이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영형 집행면제, 원래는 4월 말에 출소가 예정이 돼 있다네요. 그러니까 불과 4개월 조금 넘는 그런 형집행을 면제를 해 드리는 건데요. 일단 쭉 어떤 인물들이 더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주도를 한 사람이 잔영 감형을 했다. 그 다음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마찬가지로 복권이 됐고요. 선고 실효 김태효,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는 김태효가 3개월 전에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형 선고 실효되는 그런 특사에 포함이 됐다. 그리고 복권이 48명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볼 만한 내용,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남재준 이병기 국정원장,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예, 이 MB, 친 MB, 친 박근혜 쪽 인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그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너희들끼리 다 지금 그 사면복권을 해주고, 이게 미안하니까 뭐, 구색 갖추기로 민주당 인사 찔끔찔끔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어제 오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예, 포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김경수가 논란의 한 복판이 있습니다. 논란의 한 복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월 약 보름 정도 형기가 남아 있는데 그 형을 면제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사면이 돼 복권은 포함이 안 시킨 것이죠. 예, 복권은 앞으로 2년 반 정도 더 남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예, 차기 총선은 물론이고 차기 민주당 당대표에도 복권이, 예, 민주당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이겠네요. 그렇죠? 네, 당대표는 당원인만 유지가 되면 당대표는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기 총선과 대권에는 지금, 예, 복권이 추가로 되지 않는 한 출마를 못한다. 예, 피선거권이 회복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사면을 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예, 제가 여러 가지로 사실은 뭐 이런 상황은 한두 가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모양새는 썩 좋지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더더욱이 김경수가 이 사면 불원서 원치 않는다 하는 얘기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불과 4개월 반밖에 남지 않은 그런 형을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고 나오겠다. 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 사면을 지금 해주니 은전을 베푸느니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네. 김경수가 사면 불원서도 낸 마당에 굳이 김경수를 사면, 복권이 없는 사면을 시켰을까? 예, 이거는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한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김경수, 예, 이 지금 사면이 여러분들께서 아신다시피 이 자녀형의 3분의 2 이상을 살아야 사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경수는 이미 3분의 2 이상을 훨씬 더 살고 앞으로 4개월 반 정도면은 형기가 마치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 뜻을 헤아려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는 게 바로 사면 복권의 가장 특징적인 게 아닙니까? 예,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면 복권이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이 김경수를 사면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복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봄직한데 굳이 본인이 원치 않는, 예, 사면을 대통령실에서 사면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예,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예,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바로 이 대통령실에 나오는 그 보도자료에도 국민 통합을 고려해서 여권, 야권 인사를 고루고루 포함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 통합이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그 상대방인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야권 그다음에 좌파 시민단체들이 야, 김경수 사면을 해주네라고 오히려 반길 그런 구석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녁 때 오늘 오전에 나온 그 성명서를 보면은 정말, 예, 윤 대통령이 파렴치한 그런 이 작태다. 불과 4개월 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이 김경수를 마치 큰 은전을 베풀듯이 사면을 해주는 그런 것들은 구색 가축이다. MB는 지금 15년을 면제를 해주고 또 뭡니까 80몇 억을 벌금을 안 내도록 하는 그런 아주 특혜 중에 왕특혜를 받으면서 불과 김경수는 살짝 4개월 반 형 집행 면제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되게 이런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이 싫다는데 아주 뭐 심플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싫다는데 굳이 사면 대상에 김경수를, 예, 넣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 MB라든가 이 국정원장들 또 뭡니까, 예, 김태효, 더더군다나 김태효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1차장을 하고 있는 김태효까지
굳이 사면 대상에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다 보면은 자기 세력들에게 사면을 많이 포함을 시켰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이시죠. 그렇게 너무 균형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김경수와 전병헌 이런 그 야권의 정치인을 집어넣은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예컨대 진짜로 사면의 대상이 될 사람들 이런 것은 사면과 복권은 같이 보통은 흔히는 따라가는 그런 하나의 패키지인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김경수의 이번 그 사면 대상은요, 김경수의 그 범죄 내용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는 뭡니까? 드루킹 일당과 공모를 해서 여론 조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 조작을 해서 국기문란범입니다. 사실은 여론 정치인이 여론을 조작을 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기문란이 다름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여론조작에 손을 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4개월 반 남은 사람에게 사면을 주면서 국민 통합을 외칠 것이 아니고 국기문란 사범에 대해서는 마치 불법 세력에는 더 이상의 타협이 없다라고 민노총과 한국연대에 그렇게 엄정 대체를 주문을 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 탄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논평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기문란범에 대해서는 김경수와 같이 여론을 조작한다. 어떻게 여론을 조작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드루킹과 공모를 해서 경인선 타러 가자 하는 이런 얘기 여러분 충분히 들었을 텐입니다. 국기문란범에 대해서는 민노총 화물연대와 같은 엄정한 법 대처 그리고 절대 사면이라든가 이런 타협을 할 수가 없다라는 법과 원칙이 거기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김경수 사면 이것은 저는 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 결코 저는 박수 치고 싶은 그런 이 논리로서는 잘한 일이다라고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지는 못합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기문란범, 제가 화물연대, 민노총 이것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불법 세력과는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과 원칙은 바로 이 사면 원칙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물론 4개월 반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형을 살았다. 그리고 국기문란범이기 때문에 복권을 안 시켜줬다 하는 논리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법의 엄정 대처, 법과 원칙 이런 그 잣대로 동일 잣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4개월 반 남은 자녀형 집행면제 이것도 온당치가 않다. 원칙은 원칙대로 뚜렷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경수 사면 잘한 일이다라는 거에 여러분과 함께 동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경수 사면 이렇게 되면은 김경수는 더 큰 정치적으로 나는 안 나간다고 하는데 굳이 저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내보냈다라고 하는 마치 정치적인 거물 행사를 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출소 첫 일정이 노무현 참배로 정했습니다. 이젠 그야말로 친노와 친문, 구심점이 없는 친노와 친문에 거의 내가 적장자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얼마나 또 활기를 치겠습니까? 굳이 저럴 필요가 있었나? 물론 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른바 MB계 친박근혜 쪽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이 여권에서 주장하는 국민통합 이런 것들을 해서 이른바 야권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 뭐 제가 말씀드렸죠. 김경수 외에도 야권의 신계륜도 있고 지금 동작구에서 금배지를 다룬 전병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이미 사면의 요건은 해당이 됐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켰는데 그래도 김경수만은 국기문란범으로 엄정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논평의 핵심입니다. 출소 첫 일정이 노무현 참배 이제는 정말 아주 여러분들이 비록 다음 총선에 출마는 못합니다만은 아니
이 문재인 때는 왜 그러면 김경수 사면 복권을 안 시켜줬을까요? 예, 그만큼 죄의 엄중한, 예, 그리고 대법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도 다 이것은 국기문란범이라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수펄했던 문재인 정권 때도 김경수의 사면 복권은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네. 그것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것을 슬쩍 빗장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법의 엄정 적용, 법과 원칙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적절치는 않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김경수 사면 잘한 일인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수는 복권이 안 되더라도 더한 짓도 할 사람입니다. 우리 토미니스님이 메시지를 주셨네요. 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루카님, 꾸정감님. 안 그래도 민주당에 인물이 없어서 전과 사범을 당대표 철갑 두르게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숨통 트이고 또 악질적 뿌리 도탁게 할 게 걱정이 되네요. 네, 케이치님. 레인보우님, 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죄가 있다고 믿고 있는 예, 김경수의 그 별명이 강아지죠. 강아지를 그려주셨네요. 레인보이님. 네. 그때는 여론 때문이죠. 소아나무님. 그렇습니다. 그때이라는 게 문재인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두 번째 이슈. 예,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뭐 했나? 북한 무인 정찰기. 참 어제, 정가를 아주 국민들이 많이 혼돈스러웠을 겁니다. 야, 우리 이 수준이 북한의 무인 정찰기, 예, 저거를 막지도 못하는 상황인가라고 굉장히, 예, 걱정들을 많이 하셨죠. 이 북한의 무인 정찰기가 아마도 저쪽 서울 인근까지 침투를 해서, 예, 용산의 대통령실까지 아마 촬영을 다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예, 북한의 무인정찰기, 예, 이 무기 체계, 예, 이것은 시간이 많이, 예, 할애가 돼서, 예, 오늘 주제에서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별도의 시간에 군사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소상하게 새해 들어서 또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것은 한 불문가지입니다. 불문가지. 예, 그때 다시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민주당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네요. 민주당 선거 올해 사자성어나 기승전문. 2017년부터 대비훈련 전무하다 전 정권에 잘못됐다. 역시 북한 무인기 침투가 TV에서 나오는데 기승전 항상 문재인이다. 그래서 민주당 선정의 올해의 사자성어는 기승전문. 예, 북한에 관련돼서는 항상 문재인이 옆에 따라붙는다더라 하는 얘기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강제 북송, 어민 사건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 또는 개입하는 의혹이 따라졌다. 그래서 기승전문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올해 사자성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